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늘 불행한 사람들의 못 말리는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흥미로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저한테 지금 누군가 그렇게 묻는다고 그러면요.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지인은 저보고 무슨 돛 닦는 사람 같다고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책상 위에 붙어 앉아서 원고 쓰고, 방송하고, 또 뭐 편집하고, 또 이제 세미나 준비하고, 하루 종일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냐 뭐 이러는데 저는 이 일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그거를 이제 제 안에서 녹여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하는 어떤 그런 직업이 저는 참 맞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천성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천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난 참 지금 있는 직업이 참 좋아. 이런 일이 참 감사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천성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행복하게 자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꾸려나가는 그런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0% 정도의, 그러니까 일생의 행복 중에서 40%는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려있대요. 그러니까 그 40%라고 하시면 엄청 큰 비중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있는 상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행복하게끔 노력을 하시는 타입입니까? 아니면 그런 노력을 잘 하지 않는 타입입니까? 오늘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볼 건데요. 항상 불행한 사람들의 어떤 이제 특징이라는 그런 기사가 났길래 그걸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불행한 사람하고, 늘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조정을 해서 이제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행복한 사람은 늘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은 주로 불행하죠. 근데 진짜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환경 안에서도 내가 행복을 딱 선택하는 사람, 내가 딱 불행을 선택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행을 이렇게 막 이제 불러들이는 사람과 행복을 어떻게든지 끌어당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부분을 한번 비교해가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늘 불행한 사람들의 못 말리는 특징 첫 번째는요, 항상 힘들다고 투덜댄대요. 제가 행복한 사람도 삶이 쉽지 않다는 거 알죠. 모르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책임을 지고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갈까, 이제 해결을 해나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막 노력을 하죠. 불행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그냥 피해자로 이제 머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투덜대고 힘들다고 한다는 거죠. 극복할 방법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 좀 봐, 세상에 지금 이런 상황이야 라는 어떤 그 상황에서 탁 머무르면 항상 불행한 어떤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잠깐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지속된다고 하면 자기를 이제 피해자로 그냥 나 좀 봐, 세상에 어쩜 좋아라고 피해자로 내버려둬서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 갈등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자라는 노력이 없으면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마다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이제 코로나로 다 덮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기승전 코로나예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뭔가 하면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했을 때 나를 피해자로 놔둘 거냐 말 거냐, 이 상황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코로나 피해자로 스스로를 머물게 하지 말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들을 찾는 사람과 피해자로 그냥 자기를 내버려두는 사람하고의 이제 행복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 온라인, 비대면, 아니면 무슨 또 딜리버리 이런 걸로 막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매출을 더 많이 올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장사가 이렇게 안 돼서 망했어, 피해자로 놔둔 사람이 있고, 행복과 불행의 차이 굉장히 많이 나겠죠.
저 같은 어떤 이제 그런 강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기업 강의가 굉장히 끊겼어.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러면 이 시간에 더 공부하고 온라인으로 돌리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된단 말이야 막 이렇게 하고 피해자로 놔두는 상황하고 굉장히 행복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피해자로 놔두지 않도록 결심하는 거, 그렇게 선택하고 결심해야지 이제 길이 보인다는 거죠. 그게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첫 번째 방법인 것 같고요. 불행한 사람들 항상 이제 그 피해자로 놔두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이제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의 또 못 말리는 특징은 뭔가 하면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계속 비교하면서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비교를 전혀 안 하는 것도 사실 힘들죠. 그런데 그거를 너무 심하게 비교하는 것도 자기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어떤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주식, 부동산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이 나라가. 그 인터넷은 그런 기사 홍수예요. 유튜브도 홍수. 전 국민이 막 빚내서 주식하고 뭐 집 산다 그러고 뭐 벼락 부자들이 속출하고 벼락 거지들이 속출한다는 그런 기사들이 이제 막 대단히 자극적으로 막 뜨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우울 지수, 우울감들이 계속 높아지는 거고 진짜 정말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불행한 사람들은 남이 행복해지는 만큼 자신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불행하다고 여긴대요. 그러니까 자신을 남과 계속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주식해서 돈 벌었는데 나는 뭐야? 이래갖고 또 불행해지고 저 사람은 집값이 저렇게 올랐다는데 나는 뭐야? 이제 또 불행해지고 그거는 막 시기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계속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다 불로소득으로 이제 막 부자가 다 되는 것 같아서 막 나만 불행해지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주식을 해서 뭐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 부동산이 막 올랐거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불행해진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그 행복이라는 거는 무한히 생겨나는 거지 남들이 이만큼 행복을 이렇게 갖고 가면 내가 누릴 행복이 줄어드는 거야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그게 나한테 피해를 준다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도 나는 지금 돈이 주식을 할 만큼 돈은 없는데 주식을 해갖고 저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나도 열심히 종잣돈을 모아서 주식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나도 주식을 해서 뭔가 수익을 좀 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막 돈을 벌었다고 막 그것 때문에 분해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자기 마음을 굉장히 돌리려고 애쓰고 컨트롤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뭔가 하면요. 또 불행한 사람들의 못 말리는 특징은 부정적인 면에 집착한대요. 부정적인 면에. 왜 세상은 불공평해요. 그죠? 공평하지 않고 불합리한 일들이 합리적인 일보다 더 많다고 해도 사실 반박할 그럴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그 특징에만 딱 매몰되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는 합리적인 것도 있고 불합리한 것도 있고 불공평한 것도 있고 공평한 것도 있고 이런 건데 그냥 그 양면성이 있는 건데 안 좋은 거에만 이렇게 딱 몰입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문 보거나 인터넷을 보더라도 막 화나는 일,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일 그런 기사만을 막 화제로 해서 다른 사람하고도 막 얘기하고 막 흥분하고 정말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는 동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늘 이제 좀 이렇게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기사를 보고도 막 이런 게 있대. 정말 너무 멋지지 않냐? 막 이런 좋은 기사들 그런 거에도 집중하는 거죠. 물론 나쁜 기사에도 참 보고 참 막 분개하지만 좋은 기사도 보고 이렇게 좀 뭔가 균형을 잡아간다는 거죠. 코로나 같은 경우 아까도 이제 코로나 이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뭐 백신 문제 뭐 그런 거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제 백신 저렇게 하니 정말 이제 뭐 코로나도 언젠간 이제 종식이 되겠구나 이제 뭐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런 그 백신 자체가 위험하대 여기에만 이제 포커스를 딱 맞추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부정적인 면에 내가 집착하고 있나? 거기에만 심하게 집착하나?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그러지 말자. 부정적인 면에만 내가 집착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관심사 자체를 좀 긍정적인 면으로 돌리자라고 생각하는 게 나를 조금 더 마음을 행복하게 그렇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영양가 없는 대화로 계속 이야기한대요. 영양가 없는 주제로 대화를 계속한다는 거죠. 그 불행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들을 입에서 굉장히 많이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곧 내가 말하는 내용이 곧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이 나의 현재고 나의 미래고,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현재도 좋고 미래도 더욱 밝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일단 과거에 집착해요. 예전엔 말이야, 이렇게 예전에 막 왕년에 내가 이렇게 뭐 잘 나가는데 지금은 이래 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 줄 알아? 라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 험담 막 이런 거, 그 자신보다 일찍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 뭐 근거 없는 루머,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나의 화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불행해집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났어요. 뭐 동료, 직장 동료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친구랑 저녁 때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곰곰 내가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했지? 스토리를 한번 쫙 보는 거죠. 내 입에서 나간 이야기,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 우리가 한 이야기들이 정말 영양가 있는 대화였나? 늘 무슨 우리가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얘기를 하면 서로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주고 더 에너지를 생기게 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자신감이 더 차는, 희망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들 위주로 하는 것이 나의 행복 지수를 상승시키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나는 영양가 없는 얘기만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그걸 자꾸 바꿔버릇해야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고치려는 노력들이 결국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걱정과 공포에 휩싸여서 미래를 기다린대요. 걱정과 공포에 막 걱정하고 막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불행한 사람들의 못 말리는 특징,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 우리의 뇌의 용량은 이제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들은, 이렇게 불행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를 이제 유익하고 희망적인 어떤 생각보다는 막 부정적인 가능성으로 막 채우는 거죠. 딱 그 제한되어 있는 거를.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거, 하고 싶은 거, 막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러는 몽상과 막 그 상상,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불행한 사람들은 걱정과 공포로 이제 막 머릿속을 채우는 거예요. 그 행복한 사람이라고 왜 걱정과 공포가 없겠어요. 그렇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그걸 이제 떠올렸다가도 그런 걸 뭐 일어나지 않는 일을 그렇게 내가 걱정하고 공포스러워할 필요 없어 라고 이제 빨리빨리 지우는 어떤 습관이 있는 거고, 어떻게 만약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까, 이러는 어떤 방법들을 고민을 하는 거죠, 행복한 사람들은. 근데 불행한 사람들은 그런 걸 그냥 걱정하고만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만약 이런 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갑자기 실직을 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회사에서 막 회사가 어려워져서 막 잘리면 어떡하지. 그럼 지금부터 어떤 대처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즉시 노력할 수 있는 거는 행동으로 옮기는 게 그런 걱정과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길인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 걱정하고 공포심에만 쌓여 있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직에 대한 위험, 공포가 있으면 내가 그러면 어떤 창업 준비를 지금부터 계획적으로 한번 해볼까? 어떤 공부를 해볼까? 어떤 자격증을 따볼까? 이런 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누가 어떤 다른 친구가 막 아파서 뭐 어떻게 됐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걱정과 공포에 휩싸일 게 아니라 정말 뭐 영양제라도 먹고 운동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건 내 노력 범위 바깥의 일은 그거 어떡하겠어, 내려놓자, 이렇게 마음 먹는 거, 이런 게 그 걱정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늘 불행한 사람들의 못 말리는 특징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그 행복한 사람들과 행복한 사람들의 특성과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선택을, 행복할 거냐 불행할 거냐, 선택을 행복한 걸로 선택하셔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행복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세미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